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인과 싸웠을 때 뒤끝 없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슬프게도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시간이 지나도 높은 결혼 만족도를 유지하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심지어 4개월에 한 번씩 딱 30분만 투자하면 된답니다. 에이, 그게 무슨 거짓말 같은 얘기냐고요? 아니에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심리학과의 엘리 핑켈 교수가 무려 2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증명해낸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랍니다. 지금 이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의 연애에도 적용해보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왜 싸우는 걸까? 핑켈 교수가 고안한 이 방법은 갈등 복습학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커플이 자신들의 갈등을 되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총 3단계로 구성된 이 방법은 끝내기까지 약 30분 정도 걸린답니다. 스텝 1. 지난 4개월간 연인과 크게 싸웠던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말고 두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돼요. 스텝 2.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두 분이 잘 지내길 바라는 제3자 한 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이 위에 적힌 내용을 읽는다면 두 분의 싸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번 싸움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스텝 3. 혹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싸움을 돌아보는 게 어려웠나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특히 어려웠는지 써주세요. 핑켈 교수는 12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 복습하기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부부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알려진 것처럼 결혼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하락했죠. 1년 뒤 핑켈 교수는 120쌍의 부부 중 절반을 무작위로 선택해 4달에 한 번 갈등 복습하기를 시켰어요.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갈등 복습하기는 어째서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내는 걸까요? 핑켈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등 복습하기의 목적은 부부가 자신들의 갈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두 사람이 잘 지내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부부가 객관적인 관점을 자신들의 갈등 해결에 직접 적용해 보도록 유도한 거죠. 실제로 갈등 복습하기를 하는 부부는 관계 갈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 극복하기. 어떤가요? 이 정도면 4개월에 한 번쯤 해볼 만한가요? 비록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실험 대상을 연애 중인 커플로 바꿔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거예요. 부부든 연인 관계든 갈등을 잘 해결하는 건 관계 만족도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사소한 다툼에도 쉽게 마음 식는 연인의 심리. 70점을 받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0점을 받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처럼 100점을 받지 못하면 불행해하는 사람을 완벽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럼 완벽주의자들의 연애는 어떨까요? 연애할 때 만점받으려고 애쓰다가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을까요? 요크 대학의 고든 엘렌 교수가 대학생 69명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연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내 특기는 포기. 엘렌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완벽주의자들은 연애에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연애가 오래가기 위해선 상대와의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예컨대 싸운 뒤에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성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금방 이별을 택하기도 하죠. 참 이상하죠? 완벽주의자라면 상대를 다그치고 괴롭히고 구속하는 한이 있어도 더 완벽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그들은 사소한 갈등에도 관계를 빨리 포기해버리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성공이냐? 실패냐? 완벽주의자는 성과, 그것도 최후의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연애의 최후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면 성공. 사귀다 다툼이 잦아서 헤어지면 실패. 즉
완벽주의자들은 연애가 조금이라도 실패로 끝날 기미가 보이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내 연애의 최후가 실패로 끝나는 게 너무 두렵거든요. 애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가 바로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굳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무책임하게 관계를 끝내버려요. 진즉에 발을 빼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테니까요. 현재형 완벽주의자. 어차피 현재가 항상 마음에 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오지도 않은 실패를 걱정하며 현재를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완벽주의자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고약한 경우입니다. 당장 완벽하기도 힘든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린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 당신이 만약 완벽주의자라면 차라리 현재형 완벽주의자가 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럼 하다못해 이별 통보를 하더라도 훨씬 심플해지지 않을까요? 우린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처럼 점쟁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너 싫다. 그만하자. 선물을 너무 자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시카고 대학의 에드 오브라이언 교수에 따르면 애인에게 선물을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브라이언 교수는 여러 커플들을 모집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매일 선물을 주도록 지시했어요. 그러고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을 매일 조사했는데요. 이들의 행복감은 날이 갈수록 점점 낮아졌다고 해요. 이는 선물을 받는 일이 점차 익숙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복감은 보통 예상치 못한 자극을 받았을 때 높아져요. 처음 선물을 받았을 때는 매우 큰 행복을 느끼죠. 하지만 선물을 너무 자주 받다 보면은 그 자극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행복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역이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극에 익숙해지지 않게 의외의 타이밍이나 예상치 못한 시기에 선물을 줘보는 거죠. 의외의 선물에 애인은 분명 큰 행복을 느낄 거예요. 애인에게 인형을 선물해야 하는 이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포옹하는 순간 불안과 공포심을 떨쳐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져서 긴장감과 공포심이 낮아지고 차분해지게 되는 건데요. 정말 신기한 게 꼭 사람을 안았을 때뿐만 아니라 곰인형을 안았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발휘되었다고 해요. 다들 애인에게 나 대신이라면서 커다란 곰 인형을 선물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하지만 연구팀은 곰 인형도 좋지만 무엇보다 온기가 느껴지는 물체를 안았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어요. 역시 제일 좋은 건 애인을 직접 안아주는 거겠죠. 지금까지 연인과 싸웠을 때 뒤끝 없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